자, 이제 용도 지구를 배우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건축 제한하고 규모 제한, 건폐 용적률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이 딱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도 지역만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래서 용도 지역만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위에다가 추가로 지정하는 게 용도지구예요. 자, 여기에 용도지역이 다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기에 농림지역일 때 농림지역은 개발하는 지역이에요?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인데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잘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싶어. 그래서 칠학지구 딱 지정했어요. 그러면 농림지역 위에 칠학지구가 지정되면 이때는 용도 지역의 제한이 강화돼요, 완화돼요? 이건 완화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건물이 있는 도시지역인데 높이를 제한하겠어요. 용적률이 있으면 뭐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건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도지구 지정했어. 그러면 지역 위에 고도지구 높이 제한하기 위해서 고도지구가 지정되면 용도 지역의 제한이 강화돼요, 완화돼요? 높이 제한을 하는 것이니까 여기는 용도 지역의 제한이 강화되겠죠. 자, 그리고 또 여기에는 경관을 보존해야겠어요. 농림지역인데 경관을 보존해야겠어요. 그러면 경관 보존을 하려면 용도 지역의 제한이 강화되겠어요, 완화되겠어요? 강화, 보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용도 지구라는 것은 아까 용도 지역이 이 용도 지역이 토지 용도, 건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데 그런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용도 지역의 기능을 보완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 지구는 지역 위에 추가로 지정하는 겁니다. 지역이 있어야 그 위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다가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땅에는 용도 지역은 존재하지만 용도 지구는 지정이 안 될 수도 있죠. 용도 지구는 필요한 부분에다만 지정하니까. 그죠? 자, 그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용도 지구도 누가 지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천시에 이런 칠학지구다, 고도지구다, 경관지구다 이런 게 이제 지구가 용도지구인데 누가 지정해요? 인천시에서는 인천시장이 하죠. 자, 용도지구도 도시군 관리 규정하니까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김포시에 대한 용도지구는 누가 지정해요? 예, 김포시장이 하지 못하죠. 시군 지역에서는 시장 원수가 지정해 주세요라고 입안에서 결정 신청하면 도지사가 하는 거죠. 시장 군수는 관리계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우리 시장 군수가 관리계 결정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만 관리계 내용 중 뭐에 대해서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에서만 나오고 나머지는 시군 중에서는 도지사다. 그죠?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 지구 종류가 몇 개 있을까? 자, 거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지구 종류. 자, 136페이지 몇 개 있어요? 쭉 쉬어보니까 9개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지구 종류는 9개가 있습니다. 9개. 9개 한번 볼까요? 경관지구. 경관을 보전, 관리,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그러니까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고도지구는 뭐겠어요? 고도지구는 높이를 제한한다. 근데 높이 제한하는데 건물의 최고 높이요 아니면 최저예요? 최고 한도. 예전에는 최고 최저가 다 있었지만 지금은 최고 높이를 그래서 높이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 고도 제한한다. 고도 제한한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최고 한도를 제한했을 때. 그러면 방화지구는 뭐겠어요? 화재 예방 느낌 그러니까 용도 지구 지정 목적은 어렵지 않아요? 그 지구 지정에 다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함축돼 있으니까. 그러면 방제 지구는 뭐겠어요?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지구겠죠? 방방. 그죠? 방방. 그리고 보호지구는 보호하겠대. 문화재라든지 중요시설물이라든지 생태계를 보호보전. 근데 여기서 중요시설물이란 것은 무엇을 중요시설물이라고 그래요? 항만, 공항, 공용, 교정, 군사 이런 것들을 뭐라고 묶은다고요? 중요시설물이다. 그러죠. 그래서 문화재라든지 이런 중요시설물, 생태계를 보호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보호지구. 그 다음에 칠학지구는
칠학은 불학을 이룬다는 이 말이잖아요. 자, 어디에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근데 칠학지구는 특정한 지역이에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다는 칠학지구를 지정할 이유가 없어요. 주거적은 원래 그 기능을 하는 것이고, 상업적, 공업적은 상업 업무 시설들을 쓰고, 공업적은 공장들을 쓰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주상공이 아닌 지역,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에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그 위에다가 칠학지구 지정합니다. 칠학지구.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는 뭐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개발하겠다 이 말이죠. 주거, 상업, 공업, 물류유통, 관광, 휴양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리고 복합 용도지구 거기는 이제 조심하셔야 돼.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주거, 교육,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그러면 주거하고 교육환경, 청소년 보호를 하려면 특정 시설이 들어서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해야겠어요? 아니면 완화해줘야겠어요? 보호하려면 제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복합용도지구는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겠대.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려면 그러면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려면 특정 시설의 입지가 완화돼야겠어요? 아니면 제한돼야겠어요? 완화. 그래서 왼쪽 날개처럼 특정 시설의 입지 완화 그러면 복합용도지구고 특정 시설의 입지 제한 그러면 특정용도 제한지구죠.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러면 용도지구 종류를 암기하셔야 될까요? 네, 9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 문제 풀 수 있어요. 오늘 해야 될 것들은 오늘은 암기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제 마음도 아파요. 아프지만 해야 돼. 용도지구. 자 그러면 용도지구를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9개니까 그냥 앞에 글자 따서 경방보치개, 방고복특 이렇게 할 건데 근데 밑에 보세요. 경방보치개는 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세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주거적인 뭐 전일주 나눠지고 또 상업적인 중일육은 이렇게 세분되는 것처럼 용도지구 이 5개는 경방보치개는 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세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5개는 경방보치개는 세분이 된다. 아까 경관지구는 뭐 하기 위해서 지정한다고 했어요? 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지구가 경관지구였죠. 근데 이 경관지구는 어떤 경관을 보전하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관리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시험에 이런 세분이 바르지 않는 것 찾아라.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경관지구는 자시특,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합니다. 자시특. 그러면 자연경관지구는 경관은 경관인데 어디 경관이겠어요? 여기는 산지, 구릉지 등의 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 산지, 구릉지가 자연이잖아요. 산지, 구릉지 등의 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으면 자연경관지구. 그 다음에 시가지 경관지구는 말 그대로 어디예요? 주거적 내 시가지 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시가지 스러우면 시가지 경관지구예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 조심하셔야 돼. 특화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는 특별한 경관이에요. 거기 특별한 경관. 이런 수변이 뭡니까? 수변이 하천 주변에 물 주변은 수변이라고 하잖아요. 수변이라든지 문화재가 있는 그 건축물의 주변 등의 특별한 경관. 그래서 수변이나 문화재 주변에 이런 특별한 경관. 여기서는 포인트는 특별한 경관. 자, 특별한 경관 나오면 뭐라고요? 특화 경관지구. 이런 수변이나 문화재 주변에 특별한 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특화 경관지구. 그래서 특별한 경관 나오면 특화 경관지구. 경관지구는 어떻게 나눈다고요? 자시특,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방제지구. 방제지구는 아까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방제지구죠. 근데 방제지구도 무엇을 어떤 재해를 예방하냐에 따라서 방제지구도 자시합니다. 자시. 이 앞에 있는 거하고 맞추려고 한 거예요. 우리 교과서는 시자 나왔죠? 자시. 아까 자시특, 자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방제지구는 어디에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
자, 토지 용도가 낮은 하천이나 해안변의 제한을 예방할 때 하천이나 해안, 하천 해안도 어디예요? 자연이잖아요. 아까 산지 구릉지도 자연이지만 하천 해안도 자연이죠. 그러니까 토지 용도가 낮은 하천이나 해안변의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면 자연 방제지구. 그리고 시가지 방제지구. 우리는 어떤 지역을 시가지라고 불러요? 아까 여기는 그냥 시가지에 뭐 이렇게 경관 그랬지만 여기 시가지 어떤 지역을 우리는 시가지라 그래요? 건물과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시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건물과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는 뭘 하고요? 시가지 방제지구. 그래서 시가지스러우면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스러우면 자연 방제지구. 이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제지구는 자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시. 그 다음에 보호지구입니다. 아까 보호지구는 문화재라든지 중요시설물이라든지 생태계를 보호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보호지구 지정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무엇을 보호 보존하냐에 따라서 보호지구도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로 세분된데 어떻게? 역중생. 중학생이 역으로 갔다. 그죠? 뭘 났고 집에 갈랐고. 역중생.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그런데 시험에 잘 틀리는 게 다음 중 용도지구 세부로 지정 목적이다. 다른 것은 다르지 않는 것은 나오는데 요놈이 잘 틀려요. 자,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호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다. OX.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호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다. 맞아요? 그것은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하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구분하시. 아까 중요시설물은 문화재, 전통, 사찰을 중요시설물이라고 안 했어요. 중요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 교정, 군사시설을 중요시설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시설물을 보호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고,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이런 단어 나오면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다. 그죠?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문화 환경 그 나오면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은 요놈을 중요시설물이라고 했잖아요. 이 중요시설물을 보호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야 뭐 생태계를 보호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생태계 보호지구. 그래서 보호지구는 역중생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경방보치계. 아까 칠학지구 어디에 있어요? 칠학지구는 녹관농자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지구가 칠학지구였죠. 근데 이것도 무엇을 칠학 정비냐에 따라서 칠학지구도 자연칠학지구, 집단칠학지구, 자시특, 자시, 자집, 자자로 시작하는 게 3개 있네요. 5개 중에 자시특, 자시, 자집, 자연칠학지구, 집단칠학지구. 그런데 요놈도 그렇게 또 잘 모르네. 자연칠학지구와 집단칠학지구. 개발제한구역의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지구는 어딜까? 그린벨트 안에 칠학이 있대. 거기에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면 자연칠학지구예요? 집단칠학지구예요? 개발제한구역, 개집 그래요. 그러면 자연칠학지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칠학 그러면 자연칠학지구를 이야기해요. 어디?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의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면 그 위에다가 자연칠학지구 지정하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면 집단칠학지구. 그래서 그린벨트 안에 칠학은 자연칠학지구가 아니라 집단칠학지구예요. 계집, 자집, 계집. 그래서 일반적으로 칠학 그러면 자연칠학지구지만 집단칠학지구는 그린벨트 안에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지구다. 그래서 구분을 잘 하시고 바꿔서 잘 물어봅니다. 자연칠학지구와 집단칠학지구 나눠지고, 최근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 요거였어요. 요거 개발지능지구. 아까 개발지능지구는 주거, 상업, 공업, 물류통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지구다 그랬죠. 근데 무엇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느냐에 따라서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럼 뭐예요? 주거 개발 지능지구. 그리고 공업이나 물류 유통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시험에 그래서 이거 나왔어요. 물류 유통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뭐라고 답해야 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죠? 물류 유통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리고 관광휴양개발지구. 제주도가 많아요. 제주도에 관광지, 휴양지도 많잖아요. 관광휴양을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그리고 또 복합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주거, 산업, 관광, 여기에 있는 요거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있는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뭐라고요? 복합개발진흥지구. 그리고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여기 주상관 외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특정개발진흥지구.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주상관 북특, 중얼중얼 해야 돼. 자시특, 자지, 역중생, 주상관 북특 이렇게. 이것도 나중에 자꾸 들으면요 은근 중독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저한테 이제 중독될 거예요. 주상관 북특, 자시특, 자지, 역중생, 중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용도지구, 종류, 목적 이렇게 체크하시고 9개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5개는 도시군 관리기구로 세분이 하는 거예요. 경방부칙에. 그럼 9개 중에 5개가 세분됐으면 나머지 세분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나머지 4개가 세분이 안 된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경방보치개 그리고 여기 있는 경방보치개 방고복특. 그래서 9개 외울 거예요. 경방보치개 방고복특. 요 4개는 세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경방보치개 방고복특. 아까 앞에서 경방보치개 배웠죠? 경방보치개 그리고 방고복특. 자, 용도지구 종류 9개 어떻게 외웠다고요? 경방보치개 방고복특. 자, 방고복특. 방화지구, 고도지구, 복합용도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아까 우리 앞에 좀 다시 한번 봐봐요. 앞에. 자, 방화지구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방화지구가 뭐였어요? 복습. 방화지구는 화재 예방이죠.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세분 안 됩니다. 그리고 고도지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도지구는 건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최저는 없습니다. 최고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까요? 복합용도지구가 아까 뭐였어요? 복합용도지구는 이 복합 기능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도 나왔어요. 복합용도지구는 특정한 지역에서만 지정합니다. 자, 오른쪽 우리 교재 139페이지에 아까 이거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한다 봤고 복합용도지구는 좀 아쉽대.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해 주는데 주거지역 중에서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자, 주거지역은 전일주 나눠지잖아요. 근데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는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업지역에는 안 됩니다. 상업지역은 넘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33회 때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상업지역은 복합용도지구 지정하지 않습니다. 자, 공업지역인데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중공업지역 있잖아요.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는 공업지역이 어디예요? 일반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어요. 일반 여러분 그 교재 오른쪽 날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도시지역에 개발 가능한 땅이 어디예요? 계획관리지역이죠.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복합용도지구는 아무데나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때 복합용도지구 지정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있는 139페이지에
거기 복합용도지구 지정 나와 있는데 그 박스 있죠, 박스. 자, 그 기준에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방금 전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라고 했어요?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특정 세대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면 예,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때 해당 지역의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때 해당 용도적 지정 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합용도지구는 3분의 1 이하로 지정해라. 여기 3분의 1 이하라는 말이 나옵니까? 자, 거기를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3분의 1 이하에서 지정해라. 3분의 1 이하에서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그리고 지정의 규모 3분의 1 이하로 해라. 기준, 거기는 기준 나왔잖아요. 그 부분만 체크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예, 볼 부분은 없습니다. 139페이지에 거기 지금 보고 있어요. 자, 해보시고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예, 방고복트 아까 배웠죠.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뭐였어요? 주거, 교육,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정 시설의 입지 완화 그러면 복합용도지구고 특정 시설의 입지 제한 그러면 예, 이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래서 아까 예, 5개 경방보치계는 도시군 관리 세분되고 이 4개 방고복 등은 세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종류 이런 분들 정리를 딱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경방보치계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뭐 자시특, 자시, 역중생, 주상관복도 이렇게 세분됐잖아요. 그런데 자 오른쪽 138페이지에 이 관리 계획이 아니라 조례로 세분이 가능한 용도지구가 있대. 138페이지 맨 위에 4번 조례로 세분이 가능한 용도지구가 있대. 자, 무엇은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느냐?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것은 경중이는 특별하대. 경중이는 특별하대. 경중이는 특별하대. 경중이 제 후배 중에 이름이 경중이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특별해요. 경중이는 특별하다. 자, 보세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경관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어떻게 세분할 수 있었어요? 경관지구는 자시특,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구 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나눴죠. 근데 이 경관지구는 이렇게 관리계획으로 세분할 수도 있지만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경관지구는 자시특 그랬잖아요. 관리계획으로 세분할 수도 있고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조례 추가 세분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아까 중요시설 보호지구에는 역중생 했죠.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있었죠. 근데 중요시설물이 뭐였어요? 아까 항만, 공항, 공용, 교정, 군사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이 중요시설 보호지구 필요하면 항만시설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면 항만시설 보호지구, 공항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항시설 보호지구 뭐 이렇게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아까 보호지구에 역중생할 때 그 중요시설물이잖아요. 조례 세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 아까 이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뭐였어요? 주거, 교육,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거, 교육, 청소년 보호니까 필요하면 예, 뭘 보호냐에 따라서 조례로 세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조례로 세분이 가능한 용도지구는 그러면 뭐라고 답하라고? 경중에는 특별하다. 경중에는 특별하다. 경중에는 특별하다. 경관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경중에는 특별하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5번. 자, 5번 옆에다가 이거 쓰세요. 5번 옆에다가 용도지구 신설이라고 써놨어요.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구가 아까 경방보치계, 방고복특 이렇게 9개 있었잖아요. 경방보치계, 방고복특 9개 있었죠. 우리 법에 의해서 관리계획 세분하는 거. 그런데 자, 이게 이제 법이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인데 이 법정된 용도지구 외의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을까요? 경방보치계, 방고복특 외에 이 법정된 용도지구 외의 새로운 용도지구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신설할 수 있어요? 거기가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번에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구 옆에다가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이라고 딱 써놓으시면 돼.
이 경방고칙의 방고복도 외에 법정낸 용도지구 외의 새로운 용도지구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신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박스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 신설할 때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 용도지구 신설은 다음과 같이 해라라고 기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 중에 세 번째 것만 체크하세요.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할 때는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할 수 없다.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때는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할 수 없다. 뭐만 신설할 수 있다고요?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용도지구만 신설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 행위 제한을 완화 강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다는 걸 기억합니다.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은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용도지구만 신설할 수 있다. 자, 그 부분 거기 3번에 박스에 3번 거기만 조심하면 돼요. 나머지는 크게 뭐 답이 될 만한 부분 없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방제지구 있었어요, 없었어요? 경방부 측에 방제지구 있었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연방제, 시가지 방제지구 있었죠? 근데 밑에 거기에 있는 6번 방제지구의 의무적 지정이 있네. 이러이러한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방제지구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래요. 어디에다는 방제지구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라고요. 자, 거기 있는 연안이 침식 중이거나 연안이 뭐예요? 연안이 해안이잖아요. 우리 인천 연안부도 있잖아요. 연안이 침식 중이거나 침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방제지구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연안이 침식 중이거나 침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방제지구를 의무적으로 정해라. 그런데 자, 이런 지역에다가 방제지구를 도시군으로 정하는데 그런데 그 관리계획 내용에는 이렇게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재해 저감 대책도 포함해야 된다. 뭐 또 포함해야 된다고요? 재해 저감 대책도 포함한다. 방제지구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재해를 저감시키는 대책도 포함시켜야 한다. 자, 그렇게 용도지구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복합용도지구 지정 아까 여기 있는 이런 지역에 지정한다. 이번 시험에 나왔었고 3분의 1 체크하셨죠? 자, 복합용도지구 종료 지정 대상 지역.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경방보측의 방고복특 이렇게 해서 용도지구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기혈집 협심결에서 이제 정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용도지구를 지정한 이유도 뭐 때문에 지정하겠어요? 용도지구 지정한 이유도 이런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높이 제한하고 화재 예방하고 뭐 이런 그 목적을 달성하는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니까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거기 1, 양가로 1번 2법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2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둘째 줄 2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은 뭐에 의한다고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죠?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은 오른쪽 날개 이쁘게 점졌는데 원칙은 조례라는 이야기예요. 조례. 자, 이 원칙은 조례. 이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례다. 예를 들면 자, 우리 인천시가 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다가 용도지역에다 경관지구 지정했어. 인천시가. 자, 서울시도 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다 서울시 관리계획으로 경관지구 지정했어요. 그러면 서울시의 경관지구에 대한 행위 제한의 내용과 인천시 경관지구에 대한 행위 제한의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그건 니들 지자체 조례로 정해라 이 말이야. 조례로. 그러면 인천시 경관지구에 대한 행위 규제를 보려면 인천시 조례가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서울시 경관지구에 대한 행위 규제 보려면 서울시 조례 확인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칙은 이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례다. 원칙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나 다른 법에 의한 특별한 규정, 개별적 제한을 받는 게 있더라. 그죠? 요거 여기 빼고 나머지는 다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이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자, 먼저 암기합니다. 개별적 제한을 받는 용도지구는
복자는 계고집이래. 복자 계고집. 복자 계고집. 네, 개별적 제한은 복자 계고집. 복자 뭘 하고요? 계고집. 복자.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거기에 있는 이 1번. 자, 우리 139페이지. 자, 똥골뱅이 1번. 경관지구 나왔습니까? 경관지구 나왔어요? 자, 경관지구. 여기 복자 계고집 아니잖아요. 경관지구. 그 둘째 줄. 둘째 줄, 기억번의 둘째 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나오죠? 경관지구. 제가 이 법이란 복자 계고집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조례라고 했어요. 경관지구는 복자 계고집이 없잖아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 거기만 줄 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봐요. 2번 방제지구. 방제지구도 거기 보니까 둘째 줄 끝에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보호지구. 자, 보호지구도 거기는 보호지구 안에서는 거기 줄쳐주시고 다음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하나여 건축할 수 있다. 거기까지 제일 줄쳐주시고. 근데 아까 보호지구는 어떻게 나눈다고 했어요? 역중생, 중학생이 역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밑으로 내가 보니까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나왔죠.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의 맨 끝에 조례가 나오네. 그러니까 조례가 정하는 것에 하나에 할 수 있다는 위에서 줄친 거 있잖아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도 조례구나. 자,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도 둘째 줄. 조례가 정하는 것 나왔습니까? 조례다. 조례다. 그 다음에 오른쪽 디귿번 생태계 보호지구도 조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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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조례다.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도 거기 조례다. 조례가 정하는 것에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나오죠? 그리고 그 밖의 용도지구도 거기에 보니까 조례. 맨 끝에 조례로 정한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교과서는 조례로 정하는 것들을 다 묶어 놓은 거예요. 자, 이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조례인데.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것 쭉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 건축 제한 예외. 밑에 2번 건축 제한. 조례에 의하지 않는 것 나왔죠? 조례로 정하지 않는 것. 크게 5가지 복자 계획 고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 복합용도지구. 그리고 자가 칠학지구는 아까 자연칠학지구와 집단칠학지구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 자연칠학지구. 그래서 자연칠학지구 뒤에 나와요. 개가 뭐예요? 자연칠학지구, 집단칠학지구 여기는 이 개. 자, 개는 개발지능지구, 고도지구, 집단칠학지구. 그래서 일단 암기 코드. 자, 개별적 제한을 받는 것 복자기구지. 오른쪽 나왔네요. 오른쪽에 141페이지. 거기에 건축 제한의 예외 날개 나왔죠? 거기 보니까 복자 계고집이 나오나요? 복자가 고집이 세대. 계고집이대. 예. 혹시 또 복자씨가 있으면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면 안 돼. 암기하는 거니까. 복자 계고집. 복자씨 계고집. 자, 복자 계고집.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가볼까요? 일단 복자 계고집은 조례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을 딱 해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고도지구부터 볼까요? 자, 고도지구. 복자 계고집 할 때 고도지구는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건물의 최고 높이 제한한다고 그랬죠? 근데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최고 높이 제한하잖아요. 최고 20m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물 짓지 말아라. 여기서 초과하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조례가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물을 짓지 말아라. 여기는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조례가 아니라 관리계획으로 20m 최고 높이 정하면 그때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물 짓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입니다. 자, 아까 개발지능지구는 어떻게 나눴어요? 개발지능지구는 주상관 폭특 나눴죠? 주상관, 주거개발지능지구,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개발지로 나눴잖아요. 자, 여러분. 개발하려면 뭘 해야 돼요? 잘 개발하려면 거기에 계획이 수립돼야 잘 개발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지능지구는 우리 법 시행령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개발지능지구에 만약에 그 개발지능지구의 지구단위 계획이나
관계법에 의한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 지구 단위계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에 위반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시행령에서 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둘째 줄 거기 2번에 보니까 2번에 또 1번이 대통령령이다.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지금 2번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법에 의한 개발 계획에 수립되어 있으면 그 계획에 위반하는 건물을 짓지 말아라. 하는데 여기서는 개발진흥지구는 두 개로 나눠져야 돼요. 당연히 지구 단위 계획이나 다른 법에 의한 개발 계획이 있으면 그에 위반하는 건물 짓지 말아라. 계획대로 개발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여기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계획에 위반하는 건물 짓지 말아라는데 당해적의 개발진흥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이나 관계법에 의한 개발 계획이 수립이 안 됐대.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조례가 정하는 것 할 수 있고 그리고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이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니까 용도지역 위에 지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것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계획대로 개발행위를 해야 되고 계획이 위반한 건축은 건축하지 말고 근데 이런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것 할 수 있고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거 할 수 있다. 그래서 수립되기 전과 수립된 후에 구분해서 정리해요. 자, 2번이 계획이 수립된 경우고 자, 3번이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 이 말이잖아요. 자, 2번의 끝에 2번에도 끝에 계획이 수립됐으면 계획이 위반한 건축하지 말아라. 2번 근데 다만 지구 단위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조례가 정하는 거 할 수 있다는 나오죠. 자, 여기는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조례가 정하는 거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3번도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것 건축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이렇게 묶어서 정리한 겁니다. 계획이 수립됐으면 계획에 위반하는 건축물 건축하지 말아라. 근데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이나 해당 용도 지역에 건축하는 거 할 수 있다. 이렇게 개발진흥지구는 계획이 수립되기 전과 후로 나눠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정도 보시고 밑에 4번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자, 거기만 두 가지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복자계획오집 자 나왔습니다. 자, 복합용도지구 나왔습니다. 자, 복합용도 실학지구는 먼저 저기부터 보고 자, 복합용도지구 거기 복합용도지구는 아까 복합용도지구는 어디서 지정한다고 했어요? 복합용도지구는 아무데나 지정하는 거 아니었죠? 자, 어디요?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었죠.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다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었죠. 그래서 좀 더 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자, 봐봐요. 우리 복합용도지구의 건축규제는 우리법 시행령에서 들어오는데 시행령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에 따른 건축물 중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일반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 외에 플러스 준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 중 조례가 정하는 것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자 봐봐요. 여기에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면 여기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일반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 외에 당연히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 지정했으니까 일반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 외에 플러스 준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 저 돈 땅이잖아요. 준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 중 조례가 정하는 건 할 수 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 중 조례가 이런 거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거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준주거지역에 자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 지정하면 일반 주거지역에 할 수 있는 거에 플러스 준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 중 조례가 정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이게 조례가 서울시 조례가 다르게 정할 수도 있고 인천시 조례가 다르게 정할 수 있으니까 이 조례를 못 내잖아요. 다만
요놈들은 준주거적에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요놈은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례로 정하지 못하는 6개를 내놨다는 얘기. 그러면 요거는 예, 우리 인천시 조례로 정할 때 이건 정할 수 없잖아. 준주거적에 할 수 있는 것 중 조례로 정할 수 있지만 요 6개는 조례로 정하지 말아라. 서울시도 이 6개는 조례로 정하지 말아라. 그럼 시험에 내면 요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걸 내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걸 내지기는 못하잖아요. 다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요 놈은 조례로 정하지 말아라는 이야기. 여기에서는 요 6개는 이 설치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중에 우리 시험에 출제됐던 게 요거 출제됐어요. 장례시설. 일반 주거지역의 복합용도지구 지정하면 장례시설은 건축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요건 조례로 정하지 말아라 이 말이잖아요. 이 6개는 조례로 정하지 말아라. 그죠? 여기서는 조례로 준주거적에 할 수 있는 것 중 조례가 정하면 할 수 있지만 요건 조례로 정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안마시술소, 관람장,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식물 관련 시설, 장례시설은 제외한다. 그러면 여기는 다 여러분 힘드니까 어둠의 시설인 안마시술소 그리고 장례시설 2개만 체크하시고 여기는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낸다면 저는 요거 내고 싶어요. 일반 공업지역에. 자,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일반 공업지역에서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하는 거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일반 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 외에 플러스 일반 공업지역보다 더 좋은 땅이 무슨 땅이에요? 중공업지역이겠죠. 그럼 여기서는 일반 공업지역에 할 수 있는 거 외에 플러스 중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 중 조례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요 4개는 조례로 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요 일반 공업지역의 복합용도지구 지정하면 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외되는 규정을 예, 보시면 돼요. 4개. 그 중에서도 아파트가 눈에 팍 들어옵니다. 원래 중공업지역에서 아파트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하면 중공업지역에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거 여기서도 지을 수 있나요? 아파트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파트는 조례 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아파트 안 되고. 그리고 또 어둠의 시설도 안 되네. 여기는 얘가 단란주점, 안마시설, 그리고 또 치약시설 안 되네. 노인 관련, 아동 관련 시설은 안 된다. 그래서 어둠의 시설, 아파트 안 되고 어둠의 시설 안 되고 치약시설은 안 된다. 오히려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하면 할 수 없는 것, 제외되는 것, 요 규정을 좀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특히 아파트 되느냐 안 되느냐, 일반 공업적의 복합용도지구 지정하면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거기까지 완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아파트 안 된다. 제외되는 규정들 잘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계획관리적의 복합용도 지정하면 당연히 계획관리적에 할 수 있는 거 왜 플러스 이제 여기서는 요거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못한다가 아니라 아까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요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계획관리적의 복합용도지구 지정하면 계획관리적에 할 수 있는 거 외에 플러스 숙박시설이나 판매시설이나 음식점이나 제과점이나 유원시설업을 조례가 설치할 수 있다라고 정하면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획관리적의 복합용도 지정하면 판매시설도 설치할 수 있고 유원시설업이 뭐예요, 여러분? 유원시설업은 놀이동산입니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은 우리 인천에 올미도 있잖아요. 올미도. 용인 에버랜드 있잖아요. 저기 잠실에 롯데월드 있잖아요. 이런 시설이 다 유원시설업이에요. 유원시설업은 설치할 수 있대.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놀이동산. 그리고 음식점, 숙박시설, 노보틀도 가능하네요. 숙박시설도 가능하다. 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런 복합용도지구에서 우리 법 시행령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자 밑에 칠학지구. 아까 칠학지구는 어떻게 나눴어요? 자집 그랬죠? 자연칠학지구, 집단칠학지구. 자연칠학지구, 집단칠학지구. 근데요. 자 밑에 보니까 자연칠학지구는 아까 녹관 농자의 칠학정비죠. 그래서 자연칠학지구에서는 우리 법 대통령령 그 자연칠학 쪽에서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리고 뒤에 0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 법 시행령에서 자연칠학지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에
오른쪽에 보면 자연친화학적에서 할 수 있는 거 쭉 나왔죠. 오른쪽 페이지 그죠? 좀 이따 확인. 자, 대통령령. 그리고 집단친화학지구. 아까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지구가 뭐라고 했어요? 자연친화학지구라고 했어요? 집단친화학지구라고 했어요? 집단친화학지구.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은 집단친화학지구죠? 그러면 그 집단친화학지구 안에서 행위지 않은 무슨 법에 따르라고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개특법이라고 하죠. 그린벨트법이에요. 그래서 집단친화학지구 안에서 행위자는 개특법, 거기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련 특별조치법 속에서 개특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린벨트법이에요. 그린벨트법에 따른다. 그린벨트법에 따른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 이 용도지구 행위자는 자, 여기 복자, 계고집, 이런 복자, 예, 복자, 계고집 5개 있던데 그 중에서 자, 요 복합용도지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전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예, 특정 부분이 나오면 제일 만만한 게 자연친화지구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자연친화지구 그래서 이것도 최근 32회 때인가요? 32회 때 요 자연친화지구에서 뭐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법 시행령에서는 자연친화지구에서는 이런 거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위에 보니까 박스 안에 예,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나오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조례가 인정한다면 할 수 있는 건축물 나오죠. 그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는 것은 자연친화지구, 대한민국 자연친화지구에서는 여기에 열거된 건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 밑에 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조례가 인정한다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 지자체마다 다 다르니까 시험에 내기 힘들죠. 그래서 그 법률에 있는 예,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자연친화지구에서 냅니다. 출제하기 편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 법 시행령에서는 자연친화지구에서 어떤 거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조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연친화지구에서 이런 거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이런 시설은 자연친화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다. 여기도 자주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친화지구에서 뭐 할 수 있느냐? 일단 기억할 것은 자연친화지구는 4층 이하로 지하된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자연친화지구에서는 예, 녹과 농자의 아까 친화정비가 자연친화지구잖아요. 그래서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이니까 거기는 예, 이 4층 이하로 지하되지 그 이상은 건물이 올라가면 안 돼요. 4층 이하다는 거. 쉽게 내면 여기 층수 갖고 장난치거든요. 자연친화지구는 4층 이하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자연친화지구에서는 이런 건 상당히 파격적인 지원이에요.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단독주택 지을 수 있고, 자, 우리 단독주택 건축법에는 29개 용도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단독주택 지을 수 있대. 공동주택은 안 되고. 그리고 또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종근생.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우리 건축법에 그런 근린생활시설 한번 제가 정리해 드렸잖아요. 일종근생시설에 해당되는 것, 이종근생에 해당되는 것 막 이런 거 있었죠. 자, 아직은 뭐 또 이렇게 잊어버렸으면 놔두세요. 나중에 또 볼 수 있으니까.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는 일종 근린생활시설 종류는 자연친화지구 설치할 수 있대. 그리고 또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는 이종 근린생활시설의 종류도 설치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이럴 때는 항상 안 되는 걸 잘 조심합니다.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요 놈은 안 된대. 자연친화지구에서. 요 놈은 안 된대. 이종 근린생활시설 설치할 수 있지만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이종 근린생활시설은 이 자연친화지구에 설치할 수 있지만 요 4개는 안 된대요. 4개가 뭐예요? 거기에 있는 다번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 4호 이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너목 뭐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써놓으면 멋지단 말이에요. 자, 오른쪽 날개 보시면 자, 거기에 있는 참고 아목, 자목, 너목, 도목, 너목 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요걸 이렇게 간단하게 압축해서요. 이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자연친화지구 이종 근생에서는 안 되는 게 휴일 안단,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은 제외한다. 휴일 안단은 제한다. 근데 참고로 거기 거기 지금 미스가 나온 게 있어요. 맨 밑에 러번에 보면 노래 연습장이 있죠. 노래 연습장 지우셔야 돼. 노래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어요. 노래 연습장은 자연친화지구에서 노래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어요.
단란주점이 안 되는 것이지 노래 연습장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조심하시고. 지금 잘못 미스 나온 거예요. 예전 시험에도 실제 나왔었고 노래 연습장 되느냐? 됩니다. 자, 그러면 휴일 안다는 제외한다. 휴일 안다. 휴일 안다는 제외한다. 4개만 기억합니다. 자연친학지구에서는 2종 근린 생활시설 중 무엇은 안 된다고요? 휴일 안다는 제외한다. 휴겸점, 일반음점, 안마실소, 단란주점은 제외한다. 휴일 안단, 휴일 안단, 휴일 안단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시고 거기 있는 거기에 있는 너는 볼 필요 없고 그래서 아의 휴겸점 그리고 자의 일반음점, 더의 단란주점, 러의 안 마실 수 있죠? 4개 휴일 안다는 제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연친학지구에서 운동시설 설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창고시설도 설치할 수 있어. 농업, 임업, 축산업 이런 창고시설 그리고 또 동물식물관리시설 도축장 설치할 수 있을까요? 이게 31회 때인가 나온 것 같은데 도축장 가능할까요? 그게 우리 건축법의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 도축장이니 도계장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에요. 죽는 시설 있잖아요. 동물식물 관련 시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왠지 교정시설이나 국방군사시설은 주민이 옹기종기 많이 쓰는데 거기 군 총 들고 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가능합니다. 자,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시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예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4층, 3층에 방송국 설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방송 설치할 수 있다는 건 4층에 방송통신시설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 항상 이게 기준이 돼야 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기시설, 발전시설이 전기시설이잖아요.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시험에 또 한번 어떻게 나왔냐면 자, 자연친학 쪽에서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나왔어요. 자연친학 쪽에서 정신병원 설치할 수 있을까요? 정신병원 설치할 수 있을까? 있어요? 아니 여기 뭐 정신병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법에 할 수 있는 거 나오잖아요. 여기에 열거된 것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병원은 의료시설이잖아요. 여기는 안 돼요. 정신병원은 우리 이 정신병원 뭐라 그래? 언덕 위에 하우스 그러잖아요. 언덕 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 밑에 조례는 볼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시험 지문에 자주 나왔던 기타 주요 사항에 자, 요거는 기억하세요. 우리 용도 지역 배웠죠. 용도 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건축 제한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용도 지구도 지정하는 것도 건축 제한 그 목적을 위한 건축 제한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용도 지역 지구 안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은 건축 제한을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은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용도 지역 지구에서 공원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도시군 계획 시설은 건축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은 건축 제한을 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용도 지역 안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은 건축 제한 안 받고 용도 지구에서도 도시군 계획 시설은 건축 제한 안 받는다.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지문도 기억을 딱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지역 지구 안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은 건축 제한 적용받지 않는다. 왼쪽 기출 날개 있네. 기출 날개 뭐라고 써있어요? 용도 지역에서 33회 때 올해 시험에서 나왔네요.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은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맞아요, 틀려요? 건축 제한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군 계획서는 지역이나 지구에서 도시군 계획서는 건축 제한 안 받는다.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원, 광장 이런 것들은 도시군 계획서는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 받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잘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오늘 뭐 컨디션 좋아 보이니까 2번까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컨디션 좋죠? 별로 안 좋아요? 자. 경관지구, 고도지구에서는 리모델링은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대. 어디에서? 경관지구, 고도지구에서 리모델링은 건축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애인이 있어요. 자, 애인이 실은 2명이 있어요. 근데 이미 애인 1명은 발표를 했네. 제 애인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저기 인디안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살고 있다고 그랬죠? 제 애인 이름이 누구였어요? 자수문해수. 자수문해수. 제 애인은 김혜수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수문해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이 자수문이고 이름이 해수다. 자수문해수.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자연공원에서는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또 명승이나 수도법, 그리고 명승 천연기념물 문화재보호법, 해양보호구역에서는 해양법,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 그래서 개별법이 있는 자수문 해수 있었죠? 제 애인이면 자 애인 두 번째 애인. 제 애인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살지만 또 제 애인은 실은 제 애인이 모델이에요. 모델. 애인은 모델이에요. 근데 모델인데 이름 가르쳐 드려요? 안 가르쳐 드려요? 가르쳐 드릴까? 예, 가르쳐 드려? 예, 아까도 뭐 자수문 해수도 이름 가르쳐 줬는데 자, 예, 제 애인은요 모델이에요. 예, 모델 고경미예요. 네. 애인 이름이 모델 고경미예요.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고도지구, 경관지구에서는 리모델링 필요한 건축물은 건축 제한 완화할 수 있어요. 네, 모델 고경미. 예전에 미관지구도 있었는데 지금 미관지구 없으니까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되고 모델 고경미. 자 여기 있잖아 모델이잖아 모델. 모델 고경미 모델. 자 그래서 이 고도지구, 경관지구에서는 리모델링은 건축 제한 완화받을 수 있다. 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용도지구 여기까지가 전부 다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용도지구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한번 확인할까요? 자, 용도지구. 자, 세분된 용도지구. 세분된 용도지구 정의로 틀린 것은 아까 경방보칙에 세분한다고 그랬잖아요. 경방보칙에는 막 세분했잖아요. 그 세분된 용도지구 정의로 틀린 것은 1번 시가지 경관지구.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키워드 맞아요, 틀려요? 시가지 나왔잖아. 시가지 경관 나왔으면 이게 더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시가지 경관지구 맞죠? 맞다. 2번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취락은 취락인데 그죠?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나눠진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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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디가 틀렸어요? 자연취락지구가 아니라 집단취락지구지. 집단취락지구죠? 아까 자연취락지구는 녹관 농자의 취락정비고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정비는 집단취락지구 나왔잖아요. 개집. 그죠? 네, 답은 여기는 2번이다.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하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문화재 전통 사찰 나오면 뭐라고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은 중요시설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그죠? 그래서 여기는 맞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아까 주상관복특 나눴죠. 근데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뭐예요? 주거 개발진흥지구. 그런데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복합 주상관복도 여기는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주거니 산업이니 관광휴양 등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뭐라고요? 복합개발진흥 이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그러면 복합개발진흥지구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용도지구 종류 그리고 세분 지정 목적 시험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답은 2번이죠? 네. 어때요? 뭐 풀만 하시죠? 어려워요? 공법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면 어렵지 않아요. 자, 나중에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자, 이 용도 지구 맞고요. 좀 쉬었다가 용도 구역 들어가겠습니다.